안녕하세요. 도훈신성 김남원입니다. 오늘 갑자기 인터넷에 송혜교하고 송중기, 즉 이혼한 송송 커플이 재결합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. 이게 중국권에서 나온 기사라는데, 송혜교가 결혼 반지를 다시 꼈다, 이런 보도하에 송혜교와 송중기가 재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추측 보도가 나온 게 시발점이라고 합니다. 이걸 기회로 한번 송혜교 씨하고 송중기 씨의 궁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좀 지난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혼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궁합을 어떻게 보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두 사람의 사주를 불러오면 이렇게 됩니다. 우리가 두 사람 간의 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겠지만, 일단 한번 송혜교 씨 사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송혜교 씨는 큰 나무로 태어났습니다. 약간 날씨가 쌀쌀한 해월, 물이 많은 계절에 태어났는데요. 이 해 속에는 지장간이 무, 갑, 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중에 무토의 기운이 월간에 투출하는 바람에 이 사주는 편재격이 됩니다. 이 나무는 해중 간목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지만 주변에 쇠의 기운과 토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사주는 약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사주는 운에서 물과 나무의 운을 보는 것을 반깁니다. 그런데 대운이 아주 좋게 흘러가지고 있어요. 여기까지는 물이 왕성한 겨울 대운으로 흘러가고 있고요. 여기에는 나무의 기운이 왕성한 봄 기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운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. 이 위쪽으로 살펴봐도 여기까지는 쇠가 있지만은 여기서부터는 물, 나무 해서 비교적 송혜교 씨의 대운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민 배우로 아마 성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. 그런데 송혜교 씨의 성격을 보면요, 굉장히 단정하고, 그 다음에 성실한 부분도 있고요, 상당히 민첩합니다. 그리고 감정이 풍부해서 눈물도 많고, 또 불쌍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이런 측은지심도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. 그래서 송혜교 씨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는 대부분 이런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. 사람은 누구를 좋아할 때 자기하고 비슷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성격이 비슷한 것이 두 사람이 사귈 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송혜교 씨의 결혼운은 이건 좀 좋은 편이 아니에요. 결혼운이 안 좋은 종류 몇 가지 중에 이거는 약한 걸 1번, 강한 거, 결혼운 안 좋은 걸 10번으로 치면은 송혜교 씨는 9점 정도의 결혼운이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송혜교 씨가 결혼이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는 이런 원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. 조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.
그러면은 송중기 씨는 어떤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송중기 씨는 신금이 쇠의 기운이 왕성한 달에 태어났어요. 그래서 여기에 신 속에는 경과 신이 들어있는데 아직 이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서로 설사 추출을 했다 하더라도 격국을 이루지를 못합니다. 그렇다고 이게 종강이나 종왕사주가 될 수가 있느냐? 이것도 안 돼요. 왜냐하면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또 이 기운이 강해서 종강종왕 할 수도 없습니다. 하지만은 상당히 신강한 사주가 됐어요. 그러는 바람에 용신은 나무하고 불운을 봐야 될 거예요. 이 사주가 신강하다는 건 뭐 여러분들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. 이 밑에 쇠, 이것도 쇠, 이건 토, 토생금하죠. 그러면 이 밑에 전부 다 토와 쇠의 기운이 이 일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을 두 개 가지고는 이 기운을 갖다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신강사주가 되는 것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송중기 씨의 운도 만만치가 않아요. 보면은 이 여기까지는 이게 가을입니다. 하지만은 이 뒤로는 저희가 여름, 그 다음에 이게 봄이 돼요. 그럼 여름에는 불의 기운이 왕성하고 여기는 나무의 기운이 왕성하죠. 송중기 씨도 운이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. 하지만은 이 윗부분에 가가지고는 좀 달라요, 얘기가. 이 위에 여기는 쇠가 오는데 여기 토가 또 오죠. 그러면은 아래쪽에서는 계절로서는 잘 받쳐주고 있는데 위에 글자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삶에 기복이 생깁니다.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기복이 생기죠. 송중기 씨의 성격을 보면은 우선 이 사람이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. 자존심 강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사람 감정도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. 그 다음에 굉장히 민첩하죠. 어떻게 보면은 이 송혜교 씨하고 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. 이 민첩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측은지심 같은 거, 네, 감정이 뭐 민감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데 송중기 씨는 송혜교 씨보다 다른 점이 좀 자기 위주의 생각이 많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뭐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럼 송중기 씨의 결혼은 어떠냐? 송중기 씨의 결혼운은 이게 1점서부터 10점으로 따질 때 이게 한 5점에서 6점 정도 안 좋은 게 있어요. 이 사주는 결혼을 2번 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. 여기 보면은 이 위에 재성이 2개가 떠 있어요. 예. 그 다음에 이 밑에 지지에도 똑같은 글자 2개가 있습니다. 이거 두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요. 그래서 또 이 사주의 결혼운도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. 이 두 사람의 결혼 시기를 보면은 2017년 10월에 결혼을 했는데요. 이 횟수로 보면 정유년입니다. 정유년에 송혜교 씨 입장에서 보면 이 해가 별로 결혼하기 좀 좋지 않은 해였어요. 이 유가 진하고 육합입니다. 합을합니다. 예. 그래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 되긴 했지만은 결혼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운입니다. 위에 글자가 뭡니까? 상관이죠. 정이라는 건 상관인데 여자한테 남자는 관으로 봅니다. 정관이나 편관으로 보는데 이거를 깬 해예요. 그러면 이런 해에는 결혼이 마땅치가 않습니다. 결혼하면 잘 안 돼요. 그 다음에
송중기 씨한테는 어떤 해였느냐? 정유년이 이게 위에 불 옆에 금이 왔는데 송중기 씨한테도 결혼운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왜 그러냐면 결혼 한 번 한 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. 그 다음에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송중기 씨가 결혼한 해가 33살이에요. 그러면은 여기에 있었습니다. 33살이면 이모 대운의 끄트말이었었어요. 그럼 결혼하자마자 대운이 바뀝니다. 신사대운으로 바뀌어요. 그러면은 이 신사대운에 이 신자가 쇠죠. 그 다음에 해는 무술년으로 바뀝니다. 그럼 여긴 토, 쇠 이런 덩어리가 만들어져요. 이 사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강한 사주입니다. 이 금이 신강한 사주예요. 그래서 목화의 운을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쇠를 만들어주는 토금의 운이 오면 어떻게 되죠? 바로 88년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. 자, 성혜교 씨 88년에 어떻게 되죠? 무술년입니다. 여기에 술자가 와서 진자를 충을 합니다.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? 배우자 자리를 충하면은 자, 부부가 다투던가 헤어짐이 생깁니다.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아진 겁니다. 송혜교 씨 운이 굉장히 좋아요. 대운은 송혜교 씨는 대운이 계묘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송혜교 씨는 대운이 좋았지만은 송중기 씨의 나쁜 운으로 인해 말미암아 송중기 씨가 더 버티지 못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뭐 자세한 속내 두 사람밖에 모르겠죠.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요. 두 사람의 궁합 점수는 저는 궁합을 갖다가 이렇게 한 5단계로 나누는데요. 맨 아래는 이건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데입니다. 여기가 0점, 20점, 40점, 60점, 80점, 100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아래는 0점에서 20점입니다. 이건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. 이건 살 수가 없어요. 이런 사람들은. 그 다음에 20점에서 40점이면 여기는 하입니다. 여기는 결혼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안 하는 게 좋다. 40에서 60은 중이에요. 이거는 뭐 둘이서 정말 죽고 못 살면 해라. 이거는 결혼하나 안 하나 뭐 마찬가지인데 둘이 너무 좋다면 결혼해라. 이 중간입니다. 이건 딱. 여기에는 상이에요. 60에서 80점. 이건 결혼하는 게 좋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특입니다. 이건 뭐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. 80점에서 100점 사이면은. 그런데 이 송중기 씨하고 송혜교 씨의 궁합 점수는 이 40점 이상 주기가 어렵습니다. 그 이유는 첫째, 두 사람 다 결혼에 문제가 있어요. 결혼운이 문제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7년 결혼 시기가 안 좋아요. 시기 안 좋다. 그 다음에 운이 나빠지고 헤어지는 운이 나오기 때문에 결혼 시기가 안 좋다. 세 번째는 용신 두 개가 딱 맞지는 않습니다. 이 용신이 두 글자씩도 있는데 이 두 개가 딱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한 개가 만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. 이 두 사람은 반은 맞아요. 그렇지만 성격에서 서로 포용해주는
그런 능력들이 이 안에 안 보입니다. 물론 시에 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성격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. 네, 송중기 씨가 좀 자기 위주적인 성격, 이거는 결혼하는데 아주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둘 다 너무 감수성 위주의 감정에 너무 충실해요. 이런 거는 나중에 서로 섭섭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건 한 40전,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좋다. 근데 너희들이 정말 죽고 못 살게 해서 헤어지기 싫으면 해봐라. 뭐 결혼은 별로 안 좋죠. 그래서 궁합이 썩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. 이 두 사람이 지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재결합의 얘기가 나오는데, 재결합하면 어떠냐? 절대로 안 됩니다. 왜냐? 이 경자년, 2020년에 경자년이라는 운이 송혜교 씨한테는 이게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에요. 지금 아마 남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송혜교 씨는. 송중기 씨한테는 절대로 누구하고 만나거나 결혼할 수 있는 운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거는 다시 또 이 반복되는 이 위의 상황이 반복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둘이서 재결합은 절대로 안 됩니다입니다. 오늘은 뭐 소문이겠지만은 송혜교 씨하고 송중기 씨가 재결합 얘기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의 궁합, 이혼한 이유, 그 다음에 재결합이 어떠냐,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